그날 밤 저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람은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는 순간 사랑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이름은 대개 주인의 입이 아니라 장부에 먼저 적힙니다. 사람보다 기록이 먼저인 이름.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을 기록에도 입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르지 않은 이름으로 지켜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나로도 충분한 응원이 됩니다. 노비의 이름은 대개 주인의 기록에 먼저 남습니다. 사람의 입보다 장부에 먼저 적히는 이름. 저는 그의 이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안의 노비 목록을 다시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한 줄, 노비, 나이 27. 그 글자는 종이 위에서는 가볍게 눌려 있었지만 사람의 삶 위에서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제 것이 되고 제 것이 되는 순간 그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 집은 컸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부의 말은 집안에서 가장 가벼운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 제 앞에 섰습니다. 마님, 그가 말했습니다. 물을 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에게 갔습니다. 젊었습니다. 27이라고 했지만 더 어려 보였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물통을 든 손, 거칠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제가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묻는 순간 관계가 시작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보십시오. 예, 마님. 그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이름은 사람을 붙잡는 끈입니다. 부르는 순간 그는 제게 묶이게 됩니다. 저는 그를 묶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왔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물 깃는 소리, 도끼질 소리, 빗자루 소리, 그 소리들이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당에서 쓰러졌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름을.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정신 차리십시오. 이름 없는 부름. 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늘 제 앞에 있었습니다. 물도 길었고, 장작도 팼고, 밥상을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그를 부르는 말은 항상 같았습니다. 거기, 이리, 그만하시오. 이름 없는 부름.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알면서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안심시키기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과부댁에 젊은 노비가 있다더라. 조심해야 할 텐데 말이 많을 게다. 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줄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살아생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은 노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고. 주인이 대답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내 것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이 웃었다. 그럼 어떻게 부릅니까? 주인이 말했다. 벗이라고 부른다. 노비를 벗이라고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신분도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두 사람일 뿐이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때로 감옥이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물이 차갑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트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약을. 제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약을 주는 것도 관계였습니다. 물을 놓으십시오. 예, 마님. 그날 저는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물통을 놓는 손,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멈췄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문 앞에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그의 손은 나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관계는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이.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람들은 노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가 생기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개 약한 쪽으로만 떨어집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무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제 것이 되고 제 것이 되는 순간 그는 제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과부의 책임은 언제나 의심받습니다. 과부댁 노비가 어느 안악이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살이 올랐다더라. 과부가 잘 챙기나 보지. 젊은 노비를. 그 말들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면 마을은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마님, 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그럼 왜요? 저를 피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십시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마님,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관아 문서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가 물었습니다.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르면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생기면 당신이 위험해집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앞에서 멈췄습니다. 닿을 듯 말 듯. 마님은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를 지키려 하십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보호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제 숨소리가 흔들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 앞에 설 때 더 멀리 섰습니다. 말을 할 때 더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더 자주 제게 왔습니다. 밤이 되면 집은 말을 잃습니다. 낮에 하던 말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소리만 남습니다. 그날 밤 그는 등잔을 들고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말했습니다. 두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목구멍까지 그의 이름이 차올랐습니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밤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마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아직 깨어 계십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침묵. 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말하는 순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벌입니까? 마님을 원하는 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제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마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불을 든 손, 마님을 그가 속삭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아직 그가 속삭였습니다. 더 저는 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등불이 우리 사이를 비췄습니다.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보입니까? 예. 그가 대답했습니다.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보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됩니다. 이미 그가 말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등불 하나 사이에 두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사랑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면 안 되는데 봐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 경험이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비 하나가 도망쳤다더라. 그 말이 집 안까지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묻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르실 겁니까? 제 이름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날은 그가 도망치지 못하는 날이라는 것을. 이름은 사람을 묶는 줄이고 부르는 순간 그는 제게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마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을 말입니까? 예. 왜 그래야 합니까? 다른 노비들은 그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다른 주인입니다. 마님은 그가 물었습니다. 왜 다르십니까? 제가 당신을 부르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으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님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지도 않겠습니다. 마님, 그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부르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가 말했습니다. 싫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문 앞에 섰습니다. 짐이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오가는 순간 이별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예. 어디로? 모릅니다. 혼자입니까? 예. 돈은 조금 있습니다. 부인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 두었던 손약이 그에게는 도망칠 돈이 되었다는 것을. 잘 쓰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예.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아시면서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까? 압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르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자가 아니라 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고맙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무엇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덕분에 저는 자유입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은 부르고 싶었지만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없었습니다. 짐도 발자국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과부댁 노비가 어디 갔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까? 모릅니다.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름이라도 대십시오. 관아의 관리가 말했습니다. 노비의 이름을. 저는 침묵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압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으십니까? 이름을 대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미 도망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니 그는 제 노비가 아닙니다. 제 노비가 아닌 사람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는 자유인입니다. 관리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논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부에 있어도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제 노비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법에 제가 말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이 부를 때 노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관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리하구려. 영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사람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금도 그의 이름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은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 남습니다. 불리지 않았기에 더럽혀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기에 왜곡되지 않습니다. 가끔 밤에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봅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그러면 그가 다시 마당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등불을 든 채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요? 노비를 도망치게 한 것을. 저는 웃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사랑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르지 않음으로 지켜집니다. 어느 날 마당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글씨라는 것을. 편지에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간직했습니다. 가슴에 이름 없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그날 밤 저는 노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래서 그가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았기에 그는 살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유롭게. 여러분에게도 부르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부르지 않은 그 이름을, 노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밤, 부르지 않았기에 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